안녕하세요. 한국커피 추출센터의 최희주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커피에 대해서 많은 추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추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할 원재료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대다수의 저 또한 마찬가지였긴 했지만 보통 이제 커피를 잘못 배웠을 때는 그냥 추출을 했을 때 거의 정형적인 추출되는 에스프레소의 색깔이라든지 내지는 에스프레소 나오는 추출되는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따져봤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했을 때는 커피를 맛을 조절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커피를 앞으로 하실 거면은 내가 사용할 일단 원재료를 알 수 있으셔야 되고 또 내가 사용할 원재료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로스팅을 할 거고 또 그 로스팅된 원두를 어떻게 추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과학적인 좀 분석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커피를 추출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공부도 지루해질 수도 있고 내지는 과학적인 내용들이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흥미가 많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그림이라든지 내지는 영상들을 통해서 최대한 쉽게 한 번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잘 보고 앞으로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생두라든지 내지는 로스팅된 정도의 원두 상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좀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얘네들을 보고 내가 어떤 맛이 날지를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을 수는 있어야 돼요. 당연히 먹어보지 않았는데 원두를 가지고 먹어봐서 무슨 맛이 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사실상 거의 정설에 가깝죠. 그런 분들이랑 좀 사귀고 놀지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내가 사용할 생두부터 원두까지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두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추출을 할 때에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원두에 맞춰서 추출을 하지 못하거나 내지는 추출에 하는 방식 내지 핸드드립이라든지 에스프레소 추출이라든지 추출을 하는 방식들은 매번 똑같고 계속 원재료는 바뀌어요. 사실상 똑같은 커피고 똑같은 원두지만 얘네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점심때 다를 수 있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로스팅이 될 때에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지만 내가 평균적인 온도대에서 달라질 수 있고 대기압에 따라서도 로스팅 프로파일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로서는 일단 생두의 밀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로스팅 정도의 차이 내가 사용할 커피 원재료의 밀도에 따른 추출들이 어떻게 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커피 생두의 밀도는 굉장히 이제 단단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단단할수록 고산지대에서 자랐을 때 영향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생두 편에서 좀 더 많은 설명들을 한번 드릴 거고 그러면 단단해져 있는 생두 상태에 대해 내가 물을 붓는다라고 사실상 여기서 커피의 성분들이 뽑힌다라든지 내가 알고 있었던 커피 맛들이 나지가 않아요. 보통 과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약간의 스파이시한 향들이 좀 겉돌 수 있다 내지는 풋내가 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생두들의 본연의 맛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섬유질 구조들을 확장을 시켜서 다공질 세포로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로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로스팅이 되는 커피들은 다공화가 되면서 당연히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수분들이 끌어 터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콩의 크기도 2배로 확장이 되고 기본적으로 섬유질 구조가 아닌 다공질 세포로 바뀌면서 그 다공질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보통 이제 고형 성분이라는 것들을 물로 씻어서 내는 게 추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모든 원두들은 다공질 세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로스팅의 정도 또는 생두의 밀도에 따라서 그 내부에 있는 다공질 세포의 밀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조금 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원두에 비해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원두 상태가 조금 더 색상 자체는 밝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색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색도가 밝은 커피는 어두운 커피보다 밀도가 어떨까요? 그렇죠. 훨씬 더 단단할 수 있게 돼요. 더 단단하다는 거 이유 자체는 더 물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같은 조건 속의 생두라면은 만약에 더 밝을수록 밀도가 더 단단한 조건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한다. 그러면 이 커피 상태의 가장 베스트 에스프레소가 30초에 30ml의 에스프레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반대로 색상이 더 어두운 이제 색상의 원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밀도가 더 낮기 때문에 동시간 추출 대비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다 추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과다 추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강한 쓴맛과 함께 마우스필인 촉감적인 부분들에서 텁텁한 맛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촉감적인 부분들이 좋지 못하면은 정상적인 커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맛이라는 것들은 기호식품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떫다든지 내지는 텁텁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대중들이든 뭐 일반인들이든 뭐 전문가들 간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촉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야 돼서 일단 강하게 볶인 원두 상태에서는 밝게 생긴 원두 상태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추출 속도가 빨라지거나 내지는 그런 추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 뭐 분쇄 입자를 바꾼다든지 추출량을 줄인다라든지 원두량을 뭐 낮춘다라든지 사용되는 압력들을 뭐 바꿔준다라든지 내지는 뭐 핸드 드립다 추출되는 드리퍼의 물의 통과 시간이 빠른 드리퍼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일단 어떤 걸 바꾸어서 내가 추출 속도를 빠르게 할지 또는 어두운 추출 상태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밝은 색상의 원두를 사용을 할 때에는 어떻게 느리게 추출을 할지에 대한 선택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능적 평가나 또는 원두의 기본 맛에 있어서 내가 포인트 내지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게 추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원두가 그냥 갈색이고 뭐 꽃피면 커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접근을 하시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밝은 색상 쪽의 원두인지 뭐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의 원두인지 한마디로 내가 사용할 원재료의 밀도가 어떻고 또 이러한 아이들은 어떤 상태에서 가장 뭐 클린컵이 좋을 수 있는 커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바리스타 트레이너 최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